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시대를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계속 갑니다. 자, 영어 모의고사의 의미는 보시면, 모의고사는 듣기를 보통 17문항을 한 25분 정도 만에 풀어야,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거니까. 근데 독해 같은 경우는 28문항이 나오거든요. 근데 45분 동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한술적으로 볼 때 1분 30초 안에 한 문제씩 풀어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우리 애가 점점 불쌍해지고 있죠?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형은 이렇게 딱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 내신 1등급, 영어 모의고사 1등급, 2등급 맞냐, 안 맞냐는 저는 여기에서 갈린다고 보는데, 1, 2등급 맞는 애와 아닌 애는요, 저는 성적표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너 이거 한번 얘기해 볼래? 18번부터 45번까지 유형별로 무슨 문제 나와? 해서 말할 수 있으면 1, 2등급 맞는 애예요. 이거를 말 못한다. 4, 5등급 맞는 거. 1, 2등급 맞는 학생이라면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 목적, 신경, 주장, 22번부터 이거는 주로 메인 아이디어 묻는 문제, 28번까지는 그래서 쉬워요. 18번부터 28번까지는. 그래서 이쪽 문제를 풀어보고 중학교 때 모의고사 나 잘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왜냐? 빈칸 문제가 아주 어렵거든요. 31번부터 34번은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이 순서 문제랑 넣기 문제, 이 빨간색 이 부분이 굉장한 난이도를 자랑을 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거를 건너뛰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실 때 성적만 딱 보면 몇 점 맞았어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어떤 문항을 틀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반드시 MRI 찍어야 돼요. 중학교 때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얘는 1, 2등급을 맞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4등급 맞는 애가요. 제가 실제 사례예요. 학생들 경험. 4등급을 맡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왜 4등급을 맡고 있었냐면 자, 이 빨간색이 어려운 거고요. 검정색이 그 다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요약 이런 게 그 다음으로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쉬운 거예요. 하늘색이 제일. 그런데 얘가 항상 18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풀고 있었던 거예요. 4등급인데 쭉 풀어요. 그래 항상 어디서 멈추겠어요? 여기에서 멈춰요. 39번. 그럼 얘는 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가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다음부터 풀 때는 빈칸을 아예 풀지 마. 여기 먼저 풀어. 다음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3등급 맞았어. 그래 너 공부 별다르게 딱히 한 건 없지? 예 항상 하던 대로 했는데. 네, 4에서 3은 그렇게 옮겨가요. 하지만 3에서 2, 2에서 1은 아니에요. 네. 4에서 3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학생들 중에. 그래서 이거는 왜 영어 등급이 그럼 왜 중요한지는 지금 25학년도 교과전형 기준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의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에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따로 관심 있을 만한 대학만 뽑아온 건데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가 2학 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용어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오늘 여기서 배우고 가시면 돼요. 혹시 모르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를 모르면 나중에 학생들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이 말이 나와버리거든요. 엄마가 이번에 2하고 안 될 것 같아. 3합치 안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엄마가 3합 조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두 개 과목에 5등급이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 2등급 맞고 수학 3 맞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탐구는 2라고 써는 거는 탐구가 1, 2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평균을 하냐 아니면 하나만 봐도 되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우리 애가 왜냐면 제가 그런 거 많이 봐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대학생 같아요. 근데 우리 애가 보니까 천하태평인 거예요. 고2 말이고 고3인데 애가 잠을 더 늘려가요. 그리고 뭔가 공부를 안 하고 모의고사 날만 희한하게 그날 아프대요. 실제 모의고사 날 결석률이 매우 높아요.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10년 넘었어요, 그런지. 이상하게 그날만 많이 아프대요, 아이들이. 희한하죠? 모의고사 끝나면 괜찮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포기하는 거예요. 수능 자체를. 왜냐면 이제 내신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많으니까. 하지만 서울권의 주요 대학들은 또 수능도 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하고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예를 들어 경희대를 내가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떤 전략을 많이 취하냐면 인문계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고 치면 뭘 가장 먼저 버리겠어요? 네, 수학을 버려요. 수학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뭘 버릴까요? 과학은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과학은 인문계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 탐구는 그러니까 사탐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과학을 버려야지 이러면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입시 정보를 아는 게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얘 마음을 알려면 이 정보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자, 공식처럼 됐어요. 수학을 포기해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이과 애들이랑 안 되겠죠? 자, N수생한테도 안 되고 이과 애들한테 안 되니까 문과에서 제일 잘한다는 애들도 4등급 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 포기해야죠. 그 다음에 믿을 수 없겠지만 국어를 포기해요. 왜냐면 국어가 해도 안 올라요. 선생님 국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그래 다시 태어나야 돼. 대치동에서도 국어만큼은 집 팔아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국어는 이미 원시적 불능, 법문 용어로 치면 이미 원시적 불능인 상태로 대학 고등학교 올라와요. 남은 게 이제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희망이 있거든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니까 영어 아이들이 모두 다 희망의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2 맞고 탐구를 3 맞으면 내가 경희대 갈 수 있어. 영어를 3 맞고 탐구는 2 맞으면 될 것 같아. 막 회로를 돌려요. 희망 회로를. 희망 회로예요. 현실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3까지는 어떻게든 될 수도 있어요. 절대평가니까 70점 넘으면 되거든요. 3등급이. 근데 뭐 때문에 안 돼요? 탐구. 탐구가 2개 과목 평균이잖아요. 2개 과목 평균 2등급 맞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요즘 재수는 옛날 재수가 아니에요. 최저 재수생이 많거든요. 재수생이 또 뭐만 파요? 탐구만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등급을 전부 재수생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N수생, 재수생 자체가. 옛날이랑 너무 다르죠. 옛날에는 재수생 비율이 높지도 않았고 90년대 중후반만 해도 수능 재수생과 재학생의 성적 차이 그렇게 나지 않았죠? 맞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 때부터 갑자기 재학생과 재수생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혹시 공감하시는 분은 저랑 같은 연도에 입시를 치른 분이에요. 갑자기 만점대 66명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역대 최악의 불수능이 나오면서 재학생과 재수생 평균 50점이 벌어졌어요. 그때의 저주가 20년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고3인데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수학, 국어를 포기했잖아요. 왜 한과목만 하는데 2합 4. 그러면 영어 2등급에 탐구 한 과목 2등급이면 최저를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공부를 안 하겠죠? 우리 애가 내가 볼 때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난 그동안 내가 해온 걸 보상받고 싶은 거죠. 나는 그동안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고3 됐다고 자꾸 나를 쪼아대냐. 나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 큰 장벽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 입시는 애들이 지금 대학생처럼 하는 게 맞아요. 고등학교 2, 3학년. 왜? 고등학교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면, 고3 초면 대학이 99%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채로 고2 2학기나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1월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95%가 결정이 됐어요. 고등학생들은. 그러면 중학생이랑 초등학생만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어떻게 해서 맞는 거냐? 영어예요, 영어. 자, 듣기를 다 맞으면 37점이 나와요. 듣기를 다 맞으면. 그리고 듣기 다 맞고요. 아까
아까 쉬운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다 맞으면 4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4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거냐면 중학교 2, 3학년에서 잘하는 아이들이면 4등급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4등급이니까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까 4등급이면 현실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최저를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1등급을 맞으려면 자, 빈칸 문제를 만약에 다 틀렸다라고 하면 딱 90점 정도가 나옵니다. 빈칸 문제를 다 틀리면 초고난이도 문제. 그래서 순서 넣기도 뭐 다 틀린다라고 하면 2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3등급 대 아이들이 많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등급이 3등급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서울권을 지망한다고 하면 2등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역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순천향대 같은 경우가 1합 5예요. 최저 기준이 1합 5.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겠죠? 공부 좀 한다고 치면 1합 5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권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보통 2합 7 정도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영어 한 3 정도 맞으면 최저 맞추는 수준이에요. 근데 아까 서울권에 이름 들어온 학교들 보셨죠? 2합 5 내지 뭐 3합 7 이래요. 영어를 2 정도 맞아야겠죠? 그 다음에 의대 가고 싶다, 치대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1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2학년과 3학년 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이걸 이해를 또 하셔야 돼요. 자, 모의고사의 메커니즘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요, 교육청에서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3, 6, 9, 11, 3, 6, 9, 11. 그래서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는 사설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매달 종로, 대성, 뭐 중앙, UA 뭐 이런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지금 그런 이름이 학교에서 회자가 될까요? 전혀. 왜냐? 교육청 모의고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꽤 오래됐죠. 교육청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한 게.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총 8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그 다음에 3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또 출제를 해요. 3학년에 가면. 3, 4월 달에는 교육청에서 내다가 6월 달에는 평가원에서 내고 7월 달 교육청, 9월 달 평가원, 10월 달 교육청, 11월이 수능.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런데 또 영어가 고2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가 또 달라요. 결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번에 좀 쉬웠나 봐요. 그러니까 1등급이 10% 넘으면 쉽다라고 하거든요. 한국말이 읽히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고2 모의고사의 수준이에요. 아, 여기서 이거 안 읽히시면 고3 모의고사는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이번에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6월 달에는 6월 달과 9월 달 때 온도차가 너무 컸는데 6월 달에는 1등급이 1.4%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9월 달에는 평가원에서 놀래가지고 좀 쉽게 냈더니 10%로 뛴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야, 영어 엄청 쉬워졌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응시인을 한번 보세요. 자, 작년도 응시인이에요. 작년에 보시면 재학생들이 처음에는 야심차게 준비를 시험 많이 쳤나봐요. 37만 5천 명 정도 시험 쳤습니다. 재학생들이 9월 달까지도 학교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 쳤어요. 수능날 갑자기 얘네 어디 간 거죠? 5만 명이 어디 갔죠? 에버랜드 갔거든요. 아이들이 수능 응시만 해놓고 그날 안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에버랜드도 많이 가요. 에버랜드 수능날 한번 가보세요. 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보세요. 재수생이 어떻게 늘었어요? 위에가 접수하는 거고요. 밑에가 응시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수를 이렇게 하고 응시는 실제로 6만 명인가 안 한 거예요. 7만 명인가 6월 달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접수만 해도 7만 명이 어디 갔어요. 9월 달에는 한 9만 명이 어디 가고 수능 날에는 접수 자체도 많이 안 하고 4만 명이 어디 가는데 애수생 보세요. 7만, 9만, 15만. 비율이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탐구에서 1, 2등급 안 된다는 건지 아시겠죠? 이번에도 보니까 재학생들이 9월 달에 38만 명이 접수를 해놓고서 31만 밖에 시험을 안 봤대요. 재수생이 7만 3천 명 정도 시험을 쳤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비율의 상당수가 N수생입니다. N수생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재학생이 아니라.
자, 이게 수능 문제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한국말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말 이해가 되는지. 영어 읽지 마시고 한국말만 읽어보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건 거의 새로울 게 없지만 루소에게는 이러한 의존이 동료관계나 심지어 숨이 찹니다. 사랑으로 인간이 되는 바로 그 가정에까지 이르렀다. 루소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모든 게 있는 잠재성을 꾸러미라고 이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적극적인 관여하고 필요하다고 불렀다. 한국말이 잘 익히세요. 이게 수능이에요. 이거를 몇 분 만에 풀어한다고요? 1분 30초에서 1분 만에 풀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를 일단 내신과 모의고사까지 일단 쭉 한번 어느덧 1시간 반이 지났어요. 원장님 말씀 잠깐 듣고 제가 여기서 제 학원을 궁금해서 농어촌 사례를 가지고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따 돌아오겠습니다.